두 번째 질문을 또 바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매일 다짐하는 20대 후반 예비 엄마입니다. 네, 예비 엄마신 거 축하드립니다. 요새 남편과 매일 하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일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얼마 전 구리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전세 3억 5천 끼고 5억 3천에 매수했어요. 이걸 잘 적어 놓으시든지 뭐 기억하세요. 5억 3천짜리를 전세 3억 5천 끼고 갭 투자했어요. 현 세입자는 2020년 5월에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2억 2천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2020년 6월에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딱 얼추 맞죠? 그래서 이사갈 시기도 맞고 다음 달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집 근처에 공원도 있고 산책로도 있으니까 초중고도 가까워서 여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떠들썩하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구리로 가려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구리를 계속 전세 주고 나는 서울에 살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구리로 그냥 실거주로 이사를 가고 서울에 어떻게 투자를 해볼지 걱정입니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갭 투자해둔 집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하나 사놨는데 요번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조금 어떻게 더 돈을 벌어볼 마음으로 투자를 해볼지 걱정입니다. 이거예요. 자, 고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리에 전세 끼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5억 3천에 사서 전세를 3억 5천 줬으니까 실제로 내 돈은 1억 8천 1억 8천 정도가 들어갔죠. 세금까지 하면 뭐 2억 되겠죠. 맞죠? 2억 정도가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나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2억 2천에 전세를 살고 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데 나는 구리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나는 서울에 살면서 투자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땐 고민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집을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타당한 고민이에요.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 거 이거는 맞는데 제가 구리에 투자를 해놨는데 서울에 계속 전세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에 월세를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이상한 소리예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구리에 투자해 놓은 거는 내가 구리에 실거주를 하든 아니면 뭐 서울에서 월세 전세를 살든 어차피 구리께 오르냐 마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리 거를 팔고 서울로 갈까요? 요거는 고민이 되지만 구리 거를 계속 내비둔 상태에서 뭐 저는 서울에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는 잘못되는 거죠. 내가 투자해 놓은 건 구리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해결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구리에 실거주가 가능한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아까 가격들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전세가 지금 3억 5천에 구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3억 5천을 내가 빼줘야지 내가 그 집에 실거주를 하든 말든 하죠. 근데 내가 지금 전세를 2억 2천에 살고 있죠? 그러면 3억 5천을 빼주려면 1억 3천이 모자랍니다. 맞죠? 내 전셋집 빼가지고 이 2억 2천을 내가 그 전셋집을 빼줘도 1억 3천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1억 3천은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를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미 내 돈 전 재산을 올인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억 3천을 뭘로 빼주겠어요? 대출로 빼줘야죠. 그러면 내가 구리에 실거주를 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대출 1억 3천을 더 받고 당연히 현금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 뭐 대출을 더 받든지 아니면 그냥 이 구리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 집에서 실거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고민을 조금 제대로 바꿔보면 구리에 실거주 하는 순간 투자는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사실 대안은 안 되고요. 지금 제가 현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더 벌 방법이 없나요? 라는 게 사실 고민인 거죠. 이걸 뭐 팔든 뭐 서울로 옮기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구리에 실거주는 안 해야 되는 거야. 돈 벌려면. 굳이 구리에 실거주 하는 순간 나는 돈 버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구리에 실거주를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 더 벌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게 질문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우선 제가 드리는 이제 뭐 해결책은 28살의 예비 엄마죠. 그럼 예비 엄마라는 건 아직 애가 안 나왔다는 거고, 다음 달에 나온다고 치면 이게 9월 달에 올라온 거니까 아마 지금 거의 낳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아직도 8년 남았네요. 맞죠? 그러면 아까 그 집은 애 키우기 좋아서죠. 애 키우기 좋아가지고 그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죠. 그러면 애를 초등학교 보낼 때쯤 가면 안 되나요? 맞죠? 애를 초등학교 갈 때 앞으로 8년 뒤에 실거주를 한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뭐 빌라를 살든 별로 애한테는 큰 영향을 안 줘요. 꼭 구리에 가고 싶다면 8년 뒤에 간다 라고 생각을 우선 먹자.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이 8년간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구리는 무조건 전세로 두세요. 전세로 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꼭 그 집에 실거주 할 목적이 있다면 나중에 가면 되니까. 그러면 현재 나는 구리의 집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투자금이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상태니까 내가 어디서 돈을 만들어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광진구 2억 2천을 빼서 이걸로 내가 투자금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진구 전세를 빼서 월세를 가야 돼요. 월세를. 이게 제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자, 광진구에 지금 아파트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광진구가 뭔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셨겠죠? 뭐 거기 친정이 있든 뭐가 있든 직장이 있든 광진구에 살아야 되니까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동네를 떠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구리 거 팔고 뭐 정리해봐야 광진구에 번듯한 아파트 못 사실 거예요. 지금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간 거 따지면은 절대 못 산단 말이에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광진구의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가고, 근데 그 월세는 당연히 아주 낡고 작은 빌라로 가야 됩니다. 빌라로. 지금 아파트에서 살지 마시고 애가 어릴 때니까 어릴수록 아주 낡고 나쁜 집에 가서 사세요. 왜냐하면 애기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기는 집을 따지지 않아요. 걔는 어차피 집이 넓든 작든 좋든 걔는 그런 걸 모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 집으로 가세요. 광진구 안에서 아니면 광진구에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월세도 줄이고 보증금도 작은 곳으로 간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곳으로. 그러면 아마 제가 예상한, 뭐 대충 예상이지만 전세 2억 2천 빼가지고 보증금 뭐 한 3천, 뭐 2천 빠져봐야 내가 현금으로 한 1억 9천 들고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월세는 뭐 매달 7, 80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제2, 제3의 투자를 해야 돼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8년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의 남은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요. 자, 내가 지금 우리 작은 애기한테 잘해주려고 좋은 아파트 가고 좋은 동네 살아봐야 얘한테는 별로 상관도 없지만 지금 잘해줘봐야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가가 얘의 인생을 더 많이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정작 중요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친구들한테 너 어디 살아? 너네 집 전세니? 아니면 자가니? 월세니?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오고, 너네 아빠 차 뭐야? 너 집 어디 살아? 너 뭐 LH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쯤에는 내가 자가에 사는 게 좋아요. 이 지금 있는 2억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피 같은 돈을 2억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8년간 열심히 불리고 우리 애 초등학교 갈 때 구리로 가자. 아시겠죠?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저는 투자를 전혀 모르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투자에 전혀 문외한인데요. 그러면 공부를 하라. 자,
2020년 6월에 만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2년 가까이 남았죠. 그러면 2년간은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투자에 전혀 모르니까 공부만 하세요.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요즘에 많아요. 뭐 무료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저도 10,000원짜리 유료 특강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뭐 저만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막 수십 군데 하죠. 그럼 막 다녀보세요. 책도 한번 사보고, 책 살 돈도 아껴야 되니까 뭐 서점 가세요. 임상 보니까 뭐 책 보기 뭐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애기 낳고 시간 되면은 책을 좀 보시고, 책도 안 사도 돼. 서점 가서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아니면 도서관을 가든지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는 시간을 앞으로 전세 만기 때까지 가지시라.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눈이 보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어느 정도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노력할 생각은 없고 그냥 부자는 되고 싶고 이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사기꾼을 만난다. 나는 노력하기 싫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기꾼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놈한테 당하고, 아이씨, 나 앞으로 안 해, 이래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 핵심은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고, 남들에게는 조언만 구하는 거죠. 조언만. 그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운 좋게 갈매지구가 또 이렇게 시세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금이 오르면 또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를 어디다 막 차를 바꾸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 돈을 또 재투자를 하는 거야. 아까 고스톱 얘기했죠? 판돈 작은 데 가서 어떻게 또 불려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험이 쌓입니다. 이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쳐가는 게 너무 많아요. 실력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경험을 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눈앞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남들은 기회인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좋은데 하면서 산다니까요. 제가 2010년, 2011년에 뭐 그 지방의 아파트 막 살 때 남들 아무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개사들이 다 뜯어 말렸단 말이죠. 왜 이런 걸 사냐고. 그래도 저는 샀어요.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청 좋은 시기에 투자하셨네요. 운이 좋으셨네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운 좋았네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왜 그 투자를 안 했냐 이거죠. 기회가 있었는데. 왜냐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헛돈 쓰지 마시고 재투자하는 겁니다. 재투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입학식 때 우리가 번듯하게 입주한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애한테 정말 부모 노릇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